지금부터 2022년 고3 진학교사 4차 대입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1부에서는 수도권에 아주 저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죠. 가톨릭대학과 단국대학교 두 분의 입학관 선생님 모시고 우리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대입 정보의 핵심 사안을 함께 말씀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부 진행을 도와드릴 강원도 교육청 대입정관 김혜란입니다. 두 분 선생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연수 참가 중이신 우리 강원 고교 선생님들께 각자 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재천입니다. 오늘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첫 질문부터 가장 대입에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역시 우리 학생들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작년에 두 대학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그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라고 하면 그렇지만 말씀은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럼 가톨릭 대학교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그럼 가톨릭대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저희 가톨릭대학교가 한 13대 1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보시면 18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비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어떤 전형이 경쟁이 높아졌나 이렇게 보시면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6.1대 1 정도 경쟁률이었는데 작년에는 18대 1로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1학년도에 6대 1일 때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일부 학과에서 흔히 말하는 좀 펑크가 있었습니다. 보통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내지는 3등급 때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었는데 21학년도에는 일부 학과에서 4등급, 심지어 5등급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22학년도에 지원을 해줘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 결과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 뒤에 좀 보여드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률이 대동소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대 1 정도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대 열풍이 또 불다 보니까 의대 경쟁률이 거의 200대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대 1 넘긴 하지만 의대 논술 경쟁이 많이 높아서 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고교 유형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또 공시지표로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일반고, 자공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83% 정도가 일반고, 자공고 학생이고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를 비롯한 흔히 말하는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한 10% 이내로 좀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특성화고 학생이 좀 많이 합격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직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전형별로 하나하나씩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만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합격자 분포도가 앞에서부터 합격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보여드린 자료는 향후에도 온라인 학기호 TV를 통해서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안내드리는 숫자나 표 부분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인문사회계열 전년도 이제 예비순위, 충원률 이 부분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과별 커트라인도 저희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평균 보통 3등급 대 내지는 2등급 대 후반대가 있고요. 최저인 경우는 3등급 대 후반, 과에 따라서는 2등급 대도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1학년도에는 학과에 따라서 4등급, 심지어 5등급 합격생도 있었는데 그걸 보고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한 해는 높아지고 한 해는 낮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거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예측했다가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치를 좀 보시면서 진학 지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비슷합니다. 보통 2등급 대 3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밑에 보이는 세계학과,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인데
네, 의예과 같은 경우는 1.04에서 커트라인이 나왔고요. 약학과는 1.17, 간호학과는 2.18에서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도 결과를 보고 1.04라고 해서 아 그럼 1.5 이하는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1.05 이하는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해서 지원을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수능 최저의 기준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예비 순위가 좀 많이 돌죠. 교과 전형의 특성상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충원율이 뭐 133%다. 그러면 한 바퀴 이상 돈 거고 컴퓨터 정보공학부 가운데 보시면 340%, 그러니까 세 바퀴 이상 돈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추가 합격도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능 최저 과연 얼마나 통과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58.3% 인문사회 계열 나오고 있고 학과에 따라서는 뭐 40%대도 있고 높은 데는 60%도 있습니다. 70% 넘는 학과들도 일부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은 54.8%인데요. 평균적으로 학과에 따라 보시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았죠. 22% 정도 나왔는데 간호학과가 수능 최저의 기준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고요. 뭐 의대 약대도 한 40% 내외 수능 최저를 통과했고 나머지 자연공학 계열은 60%에서 뭐 70% 정도에서 최저학력 통과가 나왔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통과와 그 추가 합격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가 실제 경쟁률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최초 경쟁률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과 맨 위에 보시면 5명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11대 1이었습니다. 최초 경쟁률 11대 1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수능 최저 통과자의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네,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만 보면 6.2대 1, 한 반 정도로 줄어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에서 60%가 수능 최저 통과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자 경쟁률이 이제 6.2대 1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내해드린 추가 합격을 포함한 실시 경쟁률,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보여드린 경쟁률인데 1.9대 1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최초 경쟁률 자체가 6대 1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수능 최저 통과한 경쟁률 그리고 추가 합격을 고려한 경쟁률이 대부분이 1점대였습니다. 모든 학과. 그래서 저희가 입시 설명회 때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거의 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입시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수능 최저 통과자가 너무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최초 경쟁률 자체가 너무 높아서 추가 합격을 포함한 실제 경쟁률도 뭐 2대1, 3대1, 높은 학과는 5대1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올해는 지원을 많이 꺼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역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능 최저를 통과한 경쟁률 그리고 추가 합격을 고려한 실제 경쟁률까지 감안하면 재작년에는 대부분 1점대였지만 작년에는 좀 높아져서 2대1, 3대1, 높은 데는 7대1까지 나왔다. 약학과 실제 경쟁률은 4.8대 1, 의예과 5.8대 1,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통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1.4대 1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과 전형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가장 많이 선발하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따가 좀 뒤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가톨릭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달리 학업 역량 비중이 좀 낮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신 분포도가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넓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반고 자공 학생이 굉장히 대다수 선발이 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의 내신 등급대를 보시면 보통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많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지역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 대학 내지는 인서울대학의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면 최소한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심지어 5등급 학생도 일반고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뭐 6등급, 7등급 일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이 일부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분포도를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률과 면접 결시율, 충원율, 면접 응시의 합격률, 서류 1배수 합격률 다양한 그 지표를 보여드리는데요. 경쟁률을 보시면 그 전년도와 비슷한 학과도 있지만 줄어든 학과도 있고 높아진 학과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에게 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경쟁률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면접 결시율, 가운데 표에 보시면 면접 결시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이 작년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결시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결시율이 예년보다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수능 뒤에 면접을 봤을 때 보통 결시율이 한 15% 정도 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최근에 그 충원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대학교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충원율을 보시면 뭐 100%, 높은 데는 200%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 붙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바로 충원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인데요. 일반적으로 3배수 면접이면 33.3%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 결시율, 즉 면접을 안 보러 온 학생을 제외하고 그리고 충원율, 추가 합격으로 빠진 학생들까지 고려를 하면 실질적으로 면접을 응시한 학생들의 순수 합격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알고 면접을 본다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진학 지도하실 때 그 얘기를 해주시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부 학과, 뭐 국사학과, 영문학과, 여기 밑에 보시면 국제학부, 경제학부, 여기는 면접 응시자 합격률 100%죠.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온 학생들은 다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추가 합격이 또 많이 돌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는 1단계만 합격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서류 1배수 합격률은 요건 최초합 기준입니다. 네, 최초합 기준으로 그 서류 점수 1배수 안에 드는 학생들이 그 최초 합격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면접 역전율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100%에서 이 부분을 빼면 이제 최초 상태 면접 그 역전율이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이 가톨릭 대학교는 더 중요합니다. 네, 추가 합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초 상태 서류 합격률, 즉 면접 역전율보다는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을 고려해서 진학 지도에 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 공학 계열인데요.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사회 계열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그 경쟁률이 좀 높은데 낮은 학과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든가 자유전공 학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신설학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설학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년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그 경쟁이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가톨릭 대학교 올해 또 다른 전공을 또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면 아마 또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공별로 그 입시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네, 화면으로 또 다시 돌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계도 평균적으로 한 3, 4등급 대 학생들 많이 오고 있고 최저는 6등급, 7등급 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는 특목고 자석고 학생들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인데요. 저희가 이제 종교 대학이다 보니까 종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종교재단은 대부분 이 성직자 추천 전형이 있는데 가톨릭 대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등급대에서 역시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3등급대에서 6등급 사이에 많이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결시자가 좀 적었던 것이 앞에 전형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숫자상의 등급은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등급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입시 결과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입시 설명의 영상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한 6대1 정도 됩니다. 저희가 3배수를 선발하는데 6대1이면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니죠.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 지도자 추천은 1단계 통과하고 면접을 잘 보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추천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23학년도 전형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약대, 의대, 간호학과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내신 성적이 너무 높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이 되고 있죠. 네, 이것도 앞에 전형과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이제 농어촌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에 농어촌 전형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가톨릭 대학교 역시나 이제 농어촌 전형에서도 분포도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도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사회 계열 등급, 자연과학 계열 등급, 네, 보통 3, 4등급 대 학생들이 역시나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게 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이 없고 서류 전형을 선발하다 보니까 또 추가 합격이 또 굉장히 많이 도는 편인데요.
학과에 따라서 국문학과는 추가 합격이 안 돌았네요, 작년에. 그리고 이때 보시면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400%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합격률로 계산을 하는데 원서만 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문학과는 16.7%, 확률이 높지 않았죠. 그리고 국제학부는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원서만 냈을 때 합격률이 80%가 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최초의 경쟁률만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추가 합격이 많이 돈다는 걸 감안하시고 지원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수학과 원서만 냈으면 다 붙었던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한 명을 못 뽑았습니다. 괄호 안에 숫자 한 명은 추가 합격을 다 돌리지 못해서 다 빠져나가서 선발을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숫자가 지원자 중에서 수능 체제를 통과했을 때 합격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학과 농어촌 전형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가톨릭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국대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입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지원자는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약 5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일반 고교의 지원 비율이 약 80%가 되었으며 합격생의 비율 또한 약 80%가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세부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 유형별 입시 결과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본 자료는 최종 등록자 100%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죽전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세부 전형 10개의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경쟁률은 작년 대비 다소 조금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부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세부 전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표로 하고 있는 DK운제 전형에서 보시면 학생부 등급 평균 3등급 초반대라는 거, 그리고 저기서 보시는 7등급 때는 특목고의 학생이 반영이 되어서 저렇게 낮게 나타났지만은 평균적으로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세부적인 이런 전형 결과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안 캠퍼스입니다. 천안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세부 전형 7가지 전형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천안 캠퍼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작년 대비 다소 소폭의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KU 인재 전형에서 보시면은 학생부 등급 평균이 천안 DKU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3점대, 3등급 중반대에 저희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최고와 최저가 이렇게 되게 높고 낮게 나타나는데 최고 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의학 계열이나 약학 계열을 반영한 등급이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고, 최저 등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학생들의 어떤 입결 때문에 저렇게 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죽전 캠퍼스에서 대표 전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DKU 인재 전형 및 SW 인재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등급 평균은 2등급 중반대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3등급도 있지만 대부분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에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대비 다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입시 결과랑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학과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상담학과입니다. 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8대 1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2학년도에는 55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학생부 등급 평균 또한 3등급에서 2.84등급 정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또한 작년 대비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부 등급 평균 또한 2.7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심리 상담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최근에 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자연계열 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학과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학과나 어느 대학이나 전학이라고 해서 뭐 전자전기나 화공과 기계공학과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자전기공학부와 뭐 기계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쪽은 네, 경쟁률이 다소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학생부 등급 평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반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천안 캠퍼스입니다. 천안 캠퍼스 주요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주요 전형인 DQ 인재 전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경우도 경쟁률이 소폭 네,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부 등급 평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중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나 또 영상에 또 다시 보기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학과입니다. 약학과가 저희가 2022학년도에 DQ 인재 전형으로 처음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 또한 다른 학과에 비해서 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간호학과나 의학과 평균 정도의 그런 학생부 등급 평균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게 2점대 초반, 2등급 초반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학과의 그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로 좀 38%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높은 학생부 등급 평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의과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약 60% 정도 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본 자료도 최종 등록자 100% 기준으로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죽전 캠퍼스에서는 지역 균형 선발, 그리고 천안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죽전 캠퍼스의 경우 인문자연 네,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약 한 70% 정도 되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네, 인문자연 그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55%에서 한 60% 정도대 네, 이렇게 통과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등급 평균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을 하다 보니 앞선 DQ 인재 전형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는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죽전 캠퍼스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 또한 최종 등록자 100%로 작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에서는 논술 고사 반영 비율이 70%도 높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등급은 다소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게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보시는 것처럼 4등급 초반에서 뭐 5등급 초중반까지 이렇게 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등급이 또 낮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최종 후보 순위가 크게 돌지 않는다라는 게 논술 우수자 전형의 특징입니다. 네, 뒤에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단국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 전략 지원까지도 다 짚어주셨네요. 이번에 그 가톨릭대가 면접을 수능 이후로 뺐네요. 네네. 예, 지금 서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꼼꼼히 짚어주시면서 처음 고3을 맡으신 선생님들을 위해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해달라는 말씀까지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지금 단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상담학과도 학생들 굉장히 많이 네. 관심 있는 인기학과죠. 인기학과 중심으로 해서 최종 후보 순위까지 진학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그 특징을 두 분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진학 지도에 많은 실질적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최근 대입 전형의 결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공지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이제 곧 이제 고3 학생들 6월 모평 끝나고 기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실질적으로 금방 다가오게 될 텐데 2023학년도 전형 변경 사항 중심으로 두 분께 좀 상세한 전형의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서 부탁드리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3 전형의 특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가 먼저 2023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가톨릭대학교가 예년과 비슷하게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67%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892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 269명, 논술전형 179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전형은 32.9%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교과전형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대학교가 교과전형을 선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학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은 그 지원자 풀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고등학교 졸업 연도를 좀 높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또 많이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 출신국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그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만들어라 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천 전형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5명 추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제한을 풀어서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교육부에서 또 안내가 나갈 텐데요.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향후에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서 접수 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학마다 좀 차이일 텐데요. 가톨릭대학교는 3번 보시면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가중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학마다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제 대학별 유불리가 있는데 가톨릭대학교는 학년별 가중치가 없고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유리한 학생들을 지원시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반영하는 과목이 가톨릭대학교는 국영수, 사과, 전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지만 가톨릭대학교는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2개 합 7등급 이내, 그리고 약학과는 3개 합 5 이내, 그리고 의예과는 4개 합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3개 합 7등급 이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건 관련 학과들이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데요. 수능 최저학력 통과 비율도 앞에서 공개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교과 전형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그리고 신학과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신학과를 선발한다는 점인데 가톨릭대학교 신학과가 이제 성직자 양성 학과이기도 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학생들이 성직자가 되는 그런 코스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복수 전공을 가능하게끔 열어놨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 신학과를 들어와서 복수 전공을 통해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서류 100% 1단계 3배수 선발을 하고 나서 면접 30%로 선발을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전년도와 차이점은 이따가 보여드릴 그 반영 비율, 반영 방법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 추천 전형이긴 한데 학생의 종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의 종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가톨릭 사제 또는 수도의 장상, 소속 가톨릭계 고교장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 자격 2번은 수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의예과, 신학과 선발하고 있고요.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추천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을 쓰는 추천서가 아니라 이 학생을 추천한다는 단순 확인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서류 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고 역시나 3배수 선발을 한 다음에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의예과인 경우만 인적성 면접을 포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네,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고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선발을 합니다.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의 기준이 없고요. 네, 약학과는 세계 합 5, 그리고 의예과는 세계 합 4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의 기준입니다. 네, 역시나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의예과만 고교별 추천 인원이 1명이고 약대랑 간호학과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서류 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역시나 똑같이 선발하는데 앞에 전형과의 차이점은 4배수를 선발한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면접 30%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역시나 의예과 인적성 면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네, 특별 전형은 아시다시피 그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학생들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고른 기회나 농어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뭐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입시 결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면접이 없이 서류 100%로 선발이 됩니다. 네, 다만 약학과만 수능 최저의 기준 세계 합 7등급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네, 논술 시간이 90분, 의예과는 100분입니다. 그리고 논술 70%, 교과 3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논술 전형은 입시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강원 지역에서는 논술 전형 지원자 이렇게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네, 좀 생략을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어떤 문제를 보는지 이 부분 역시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논술 가이드북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논술 가이드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걸로 선생님께서도 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부분 통해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모의 논술도 저희가 이제 예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별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도 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내신 비중이 30%이긴 하지만 네, 그 실질적으로 거의 1, 2, 3등급 대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과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4, 5, 6등급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국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학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죽전과 천안, 수시, 정시를 포함해서 약 5,01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63%, 정시에서 37%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일반 학생 수능 위주의 선발 비율은 기존 31%에서 34%를 저희가 소폭 증가를 했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올해에도 34% 유지한다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농어촌 전형에서 의학계열을 의예과와 치의학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 강원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약학과에서 면접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죽전 캠퍼스의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8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기존 7등급에서 8등급으로 2개 영역 합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시켰다는 점, 이로 수험생들의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315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올해 저희 이제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는 반도체 제조 소자 설계 간의 융합 교과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사고력 배양과 체계적인 연구 방법 및 문제 해결 함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수시 전형에서 이제 학생들 선발하는 인원들입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죽전과 천안 합쳐서 1,413명, 학생부 교과에서는 죽전 천안 합쳐서 951명, 논술 우수자는 죽전에서만 315명,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에서는 죽전과 천안 합쳐서 460명을 선발하게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산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없고 다음에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 이로써 이제 전형이 간소화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학계열이나 약학계열
그리고 SW 인재 전형, 다음에 문해창작과에 한해서는 면접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전형 방법이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을 합니다. 또한 지역 균형 선발과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 전형이 간에 캠퍼스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데 죽전의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그리고 천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은 국어와 영어가 30%씩 반영이 되고 자연의학 약학은 영어와 수학이 30%씩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도 석차 등급 9등급을 활용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교과목에 한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3학년 1학기 재학생 기준으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학년 동일하게 반영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 70%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를 3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논술 기본 점수 또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가 반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1등급과 6등급 간에 100점 만점 기준을 했을 때 점수 차이가 1.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논술 우수자 입시 결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논술 성적 평균을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는 77점 정도, 자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0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의 논술인데요. 저희가 매년 치러지는 모의 논술은 당해 연도에 이제 치러지는 그 논술고사에 대한 어떤 출제 범위나 출제 경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꼭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모의 논술을 풀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제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는 모의 논술 자료, 그리고 가이드 답안, 그리고 해설 영상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도 탑재가 되어 있고 기출문제에 대한 가이드 답안과 해설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저희 이제 단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전형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 적극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전형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지금 커다랗게 두 대학에 우리 가톨릭대, 단국대학교 큰 변형사항은 없네요. 변경사항은 없이 수능 체제의 완화와 그다음에 국영수사가 전 과목 전부 석차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논술에 대한 부분들 사교육 없이 논술 가이드북과 논술 모의 논술의 실시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슈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들 많으실 텐데 정격 도입을 앞두고서 이제 진로 선택 관련해서 평가다 뭐다 많은 대평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제 지금 가톨릭 때도 그렇고 우리 저희 단국대도 그렇고 이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DKU 인재 전형 굉장히 우수한 그 대학이잖아요. 서류 평가 중요시되고 있는 앞으로의 서류 평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주요해서 보시는지 그 세세한 부분 정보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평가 요소가 이제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대학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최근에는 이제 전공 계열 적합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부분을 선발하고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올해 3가지의 역량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는 올해까지는
4개로 계속 유지를 하고요. 내년에도 우선은 유지할 예정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더 저희가 변화되는 부분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파란 원 안에 학업 역량 20%, 전공 계열 적합성 35%, 인성 15%, 발전 가능성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형은 이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의 반영 비율입니다. 괄호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 외 전형, 즉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제외한 학교장 추천 전형, 가톨릭 지도 추천 전형, 농어촌 전형, 고른기 전형 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제외한 다른 전형은 그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 역량 비중이 35%, 전공 계열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15%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가톨릭 대학교 이제 대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그 입시 결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그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는 거는 전체적인 교과 성취도 그리고 성적 추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업 태도 및 의지, 교과를 통한 지식의 확장 능력, 교과 관련 탐구 활동 및 성취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학업 역량에서도 평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고려가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공 계열 적합성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전공 계열 관련 과목 성취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원 전공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노력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성의 비중이 좀 낮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교대학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성의 비중이 낮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성 비중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가톨릭 대학교다 보니까 인성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또 편차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인성 비중을 다른 비중보다 좀 낮게 배정이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30%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가 2007년부터 이제 입학사정관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했던 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그 부분은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많이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저희가 이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부분은 다양한 활동 참여도, 학교 생활 속의 또 주도적인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창의적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공동체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입시 설명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등급이면 합격하나요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최초의 입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드렸는데요. 면접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업 역량을 보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 계열 적합성이 50%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입니다. 두 분 면접관이 8분 내외로 진행을 합니다. 의예과는 2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많이들 이제 두려워하시는 게 면접을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제출 서류,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도 공개가 돼 있고요. 특히 가톨릭 대학교 입학처 유튜브를 가보시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잠깐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가톨릭 대학교 유튜브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톨릭 대학교 입학처 유튜브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다양한 합격자 사례 영상도 있고요. 이 학생들도 어떻게 준비했는지 면접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대입 전형 평가가 좀 공개라고 해서 저희가 2년 전에 가톨릭 대학교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어떻게 했는지 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 장면 한번 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면접 대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면접 이동하는 장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영상으로 다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 면접 장면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입학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에 대한 안내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고교 학점제 전격 도입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전공 계열의 적합성에 중요한 평가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와 동일하게 위계나 이수자수, 세특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하여서 학생이 얼만큼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에 대한 동기 탐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연계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의 확장 차원에서 진로 선택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모든 대학에서는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가능성 이런 평가 요소는 동일하게 있지만 학교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단국대학교의 DKU 인재나 SW 인재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에서 40%, 전공 적합성에서 40% 이렇게 반영이 되고, 창업 인재 같은 경우는 창업 활동이 보시는 것처럼 2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고른기회 학생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취업자, 기회균형 선발 농어촌 학생 이런 전형들은 전공 적합성에서 10%가 낮아지고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약 30%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서류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학업 역량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성취도 및 탐구 능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수준 및 성적 추이를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교과목의 이제 원점수나 어떤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저희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 능력에서는 교과 활동에서 발표나 토론, 그리고 모듬 활동, 보고서 작성 등 그 외에 뭐 교과의 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저희가 임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의지와 전공 관련 활동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공 의지 또한 지원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 수준 및 성적 추이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또한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선택 과목의 이수 및 참여 현황 또한 전공 의지에서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공 관련 활동에서도 지원 전공과 또는 지원 계열과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그런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이나 그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작년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그런 수상 실적 부분, 대학마다 이제 반영하는 그 평가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단국대학교에서는 전공 관련 활동에서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 실적을 학기별로 한 개만 기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단국대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공 관련 활동 부분에 그 자신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 실적을 기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성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성실성 및 공동체 의식, 리더십 및 협업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출결 상황이나 뭐 단체 활동 참여 정도, 그리고 나눈 실천을 위한 저희 지속적 봉사활동 참여, 그리고 뭐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한 경험뿐만 아니라 팔로우, 그러니까 그 모임에 속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그런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 또한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노력 또한 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앞서서 이제 면접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SW 인재 전형과 그다음에 DKU 인재 전형에서, 그리고 농어촌 전형 기회균형 선발에서 의학 및 약학 계열과 문해 창작과에는 면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전공 적합성이 저희가 60%와 40% 높다는 점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면접은 학생부 확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3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체크하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역시 서류평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선도대학의 서류평가의 무게,
또 신뢰가 굉장히 깊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류 평가 내용까지 듣고 나니까 2023 학년도에 입시가 수시 이제 긴장감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강원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강원 학생들 작년 입시 결과 두 대학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톨릭대학교가 먼저 강원 지역 입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국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학생들의 그 지원 합격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한 80% 이상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선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한 2% 내외로 지원과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강원 지역에 대한 비중을 보실 수 있으시대요. 지원 비율은 1.4%, 근데 합격 비중은 1.5%입니다. 그러니까 0.1%이긴 하지만 지원 대비 합격을 좀 더 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지원한 만큼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더 뽑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그 강원 지역에서 합격한 그 지역별, 고교별 그 합격자 숫자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그 세로로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 가나다 순으로 했고요. 그 지역 내에서는 고교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고등학교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한두 명 정도씩은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래도 각 대학교에 우리 대학교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다 한두 명씩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등록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합격이 중요하죠. 합격이 중요하고 등록은 그 이후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합격자 사례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그 학생들을 통해서 감안을 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인구가 많은 지역, 강릉, 원주, 춘천 이렇게 좀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고요. 특이한 점은 그 강원외고에서 좀 합격자가 좀 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어문 계열 쪽에 학과들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특목 학생들이 일부 좀 합격이 됐는데 강원외고에서 거기서 좀 합격자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육민광고에서도 조금 더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1명, 2명 정도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인 군 지역에서도 합격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강원 지역의 좀 특징이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도 진학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대입 지원관 제도를 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입시 교육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의 내신 분포도인데요. 이거 강원 지역에서 그 전형별로 합격한 학생들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맨 위부터 보시면 교과 전형. 교과 전형 내신만 갖고 선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2, 3등급 높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을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 1등급 때부터 그리고 나머지 전형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다양한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대학교는 학업 역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3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등급, 5등급 때도 합격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는 사실 내신 등급과 전혀 상관없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적대에 고등학교 때 내신 받았던 친구들이 정시로 오고 있나 보니까 3, 4, 5 고등학교 때 내신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였던 친구들이 수능으로도 정시로 합격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에서는 교과, 종합, 정시 굉장히 고르게 우리 학교에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다른 지역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농어촌 전형에서 합격자가 좀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 다른 지역과의 좀 차이였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도 보시면 2등급, 3등급 그리고 4등급 대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감안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졸업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가 많이 좀 달라졌다는 점도 우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글자 수 자체가 좀 줄어든 부분 때문에 재학생들이 많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강원 지역에서의 입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졸업생이 딱히 유리한 건 없었다. 네, 뭐 고른 기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네, 수시에서는 전원 다 재학생이 합격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재밌는 현상은 정시에서 네, 졸업생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80% 가까운 학생이 졸업생인데요. 흔히 말하는 좀 N수생이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또 선호도가 좀 그 정시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신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학교 생활을 좀 포기하고 수능만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만 놓고 갔을 때는 고3 학생이 정시로 대학을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학생들은 가급적 본인이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좀 안정 지원을 통해서 미리 좀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강원도 지역만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지역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수시에서는 재학생이 강세를 갖고 있고 정시에서는 졸업생이 강세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도 학생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직접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좀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원 지역 입시 결과를 안내 드렸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단국대 사장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이제 강원 지역 저희 입시 결과에 앞서서 지역별 지원 현황을 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작년에 약 5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서울, 인천에 그리고 충남 지역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의 위치 지리적 특성상 그렇게 높은 지원과 합격이 나타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충남 지역이 높은 이유는 저희 천안 캠퍼스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남 지역 또한 좀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976명의 학생이 지원을 해서 229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는 지원율은 한 2% 정도 되고요. 합격률은 한 23% 정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강원 지역의 이제 세부 지역별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인구수가 많고 또 많이 지원할수록 그만큼 또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합격을 했다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앞서 이제 229명이 저희가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86명이 저희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해서 수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 지역의 저희 입시 결과입니다. 수시, 정시 이렇게 입시 결과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DKU 이제 전형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합격률은 17% 정도, 지원자 학생부 등급 평균의 지원자 평균은 3등급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의 합격자의 평균은 2등급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서도 보시면은 지역균형 선발과 학생부 교과 우수 전형에서도 지원자보다 강원 지역의 합격자들의 그런 평균이 높게 나타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원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저희 단국대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전형별, 계열별 이렇게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원자들의 평균보다 학생부 등급 평균보다 합격자들의 평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강원 지역에서는 단국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를 보내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지역에 그 학생 이제 합격 사례를 하나 들고 와서 이 우수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사례인데요.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지원자는 119명으로 경쟁률이 17대1 정도 나타났고 이 학생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후반, 중후반으로 이제 내신 평균 등급 순위는 29위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평가 결과 최종 2위로 최초 합격을 했던 학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및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학생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공 의지, 전공 관련 활동에서 다양한 교과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연계하여 학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역사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자료를 수집하여 영어로 발표하고 독서 교과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중립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진로와 관련된 연계 학습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과 활동 및 전공 의지 및 전공 탐색에서 자신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되게 눈에 띄는 학생이었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교과 간의 연계, 응용 능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가 되게 우수하다라는 그 평가를 모든 교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성실하게 임했고 모든 활동 및 발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점,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그 모둠이나 어떤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또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는 네, 팔로우십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역량을 좀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에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제일 우수한 학생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안에서 어떤 교실 안에서 그런 생활 또한 충실하게 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또한 다방면으로 많이 했고, 다음에 뭐 그 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그리고 비교과 활동 영역에서 두루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선생님들의 이런 평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및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학생부 전반적인 영역에서 고루고루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자기가 그 관심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과 성과들을 조금 더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신다라면은 저희가 좀 더 강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강원 지역 학생들 생각하는 것보다 지원 대비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우리 진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학생들이 워낙 성실하고 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올해도 좀 더 멋진 두 대학의 결과 기대하는데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학과들의 입시 결과와 연계된 이야기 말씀 들으면서 보니 앞으로의 그 학과 전공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이 어느 학과 갈까요? 뭐 미래 무엇을 하고 해야 될까요? 진로에 대한 것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미래사회 하면서 새로운 신설학과들도 많이 개설해 주셨고요. 융복합학과들도 많이 개설됐는데 두 대학의 학과 전공에 대한 괄목할 만한 뉴스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핵심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 학과를 다 소개하기보다는 각 대학에서 이제 특징적인 학과들을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가톨릭대학교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희가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에 대한 부분, 천주교에 대한 부분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모병원, 대학병원 중에서도 굉장히 큰 병원이죠. 성모병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또 오해도 있는 부분이 천주교 학생이 아니면 선발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교 학생들도 많고요.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도 불교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에 굉장히 열려 있는 대학이니까요.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하나 성모병원, 저희가 대학병원을 8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8개나 갖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학과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의생명 첨단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생명 클러스터 말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도 또 하나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의생명 첨단 클러스터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뭐 의예과, 그리고 약학과, 간호학과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이 많다 보니까 이 학과로 들어온 학생들은 원하면 다 자대병원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선호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외에도 보시면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이렇게 있는데 생명공학과는 기존에 있었던 학과로서 역시나 이제 저희가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의생명 첨단 클러스터를 키워야겠다는 학교 정책 방침에 따라서 신설학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같이 배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학과 학생들은 병원에서 수업을 일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의예과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학생한테 한 명 물어봤는데 어떤 수업이 좀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해부학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의예과 학생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수업인데 이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학생은 병원에서 해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신설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생명공학과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고요. 아주 우수한 교수님들 저희가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고 이 부분 다 학생들한테도 또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 분야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수님들 그 학과별로 그 연구 분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이 교수님께서 하는 분야다 그러면 저희 쪽에 꼭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교수님과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생명과학과인데요. 의생명과학과 나와 계시는 교수님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연구도 또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연구비를 또 수주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수주를 하셨고 이 학과는 그 취업 보장 트랙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입학을 해서 대학원을 다니면 거기서 취업 보장 트랙이 선발이 되면 장학금을 받고 취업이 되는 그런 트랙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의생명과학과가 저희가 잠재능력자전에서 경쟁률이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아까 보였던 바이오메디컬 학과는 그 전년도에 1등을 했고요. 역시나 그 의생명 관련 학과들의 선호도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요새는 학과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비단 이 학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학과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은 이 부분 꿈을 많이 꾸고 있을 텐데요. 가톨릭대학교에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학과들이 많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단국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국대학교의 어떤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학과를 소개를 하기보다는 캠퍼스가 죽전과 천안에 있는데 캠퍼스의 특성화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이제 2014년도에 본교와 분교 체제에서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전 캠퍼스는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춰서 IT 분야를 특성화하고 예술, 건축 등 아날로그적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데 적용하는 문화산업을 재창조하는 CT 분야를 특성화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전자전기공학부,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을 신설하여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차별화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수교육, 공연영화 등 사회과학의 인문학, 예술학의 다양한 전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안 캠퍼스인데요. 천안 캠퍼스는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과 외국어 교육의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부권 최대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암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공에서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외국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어 특성 대학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외국어 학과 중에서 몽골학 전공의 경우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입학을 할 때는 조금 입시 결과는 낮게 형성이 되지만 졸업 후에는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취업이 정말 잘 되어서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 치의생학과, 물리치료학과 등과 같은 학과들도 단국대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보다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술 및 체육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분야의 활성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대학의 관련 학과들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에서는 우수한 교육 자원과 교육 인프라를 확보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단국대 그 캠퍼스도 나눠져 있지만 학생들이 그 원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아까 그 말씀 주셨을 때 그 신설학과 전에 서류평가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 탐구 능력, 진로와 연결된 단국대에서 보는 그 학업과 연결된 탐구 역량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본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런 다양한 학과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 뭐 토론이라든가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어필하면은 DKU 인재 전형이라든가 다른 전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신설학과라든가 특장점을 가진 아주 굉장히 훌륭한 미래를 주도할 만한 그런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과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가톨릭대와 단국대 신설학과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 중이라서 그런가 지금 실시간 질문이 선생님들 지금 전부 수업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질문이 이제 좀 없으시긴 한데요. 지금 저희 그 가톨릭대하고 단국대 저희 학생들이 관심은 정말 많아요. 너무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진학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혹시 대학 내에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뭐 기숙사라든가 뭐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어떤 커다란 강점 사업이라든가 중심 이슈거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톨릭대학교를 관심 있는 학생들 혹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톨릭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4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우선 교통, 숙박, 안전, 신뢰 이렇게 저희가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에서 30분, 물론 뭐 강원 지역 학생들 뭐 통학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대학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9분입니다. 지금 전철을 짓고 있는데요. 그 전철이 완공이 되면 학교에서 김포공항까지 9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나 양양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양양공항에서 금방 가겠죠. 김포공항까지. 무리하면 통학도 가능하다. 아니면 공강 시간에 집에도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주도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김포공항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공강 시간에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대학이 바로 우리 가톨릭 대학교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무리하면 그렇죠. 통학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숙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숙박 아무래도 강원도 학생들 서울 소재 대학을 가려면 기숙사에 대한 부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기숙사를 짓고 있고 추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말씀드리고 또 살다 보면 아플 수가 있죠. 근데 가톨릭 대학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대학병원의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국내 최고 의료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정말 다녀도 되나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부금을 전국에서 2위로 받았고요. 국책 사업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좀 가볍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이제 전공별로 그 캠퍼스가 나눠져 있고요. 일반 학과는 소사 역공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는 고속터미널역 바로 옆에 성모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신학과는 해화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숙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 더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도권 학생들도 기숙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강원도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는 대부분 그 기숙사가 가능했고요. 심지어 남학생들은 좀 기숙사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당시에는 대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는 거리 점수와 그 대학교 성적 점수 합산해서 선발을 하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주시면 기숙사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병원이 8개다 보니까 이 부분 통해서 다양한 또 혜택들이 있는데 진료비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아픈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 유학생활 하다 아프면 학교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마음 편히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부금 순위가 2등인데요. 보시면 옆에 이게 기부금 순서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봐왔던 그런 대학 서열과 좀 다른 그 서열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우리 대학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굉장히 좋은 곳에 많이 쓰고 있다는 점, 대학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굉장히 다양한 국책 사업이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결국에는 다 학생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가톨릭 대학교 여러 사업이라든가 기숙사 전경 보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 또 보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안심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단국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국대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서 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강보구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947년 4년제 사립대학으로 저희 개교를 했고요. 2007년 죽전 캠퍼스는 이제 한남동에서 저희 죽전으로 이전을 했고 2014년도에 본분교를 통합을 함으로써 1대학 2캠퍼스 체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자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먼저 입학부터 취업 때까지 그 학생들의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토리라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취업 때까지 자기의 어떤 역량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1학년들 신입생들한테는 이제 SW 이제 코딩 강좌를 이수하게 해서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온오프 하이브리드 캠퍼스를 구축을 하였고 국내 대학 최초 인공지능 AI 캠퍼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창업 동아리 1천만 원 지원 등 창업 친화 캠퍼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국대학교는 지금 등록금이 동결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이렇게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 위치입니다.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거리가 한 30분 정도, 천안은 1시간 정도입니다. 사실 요즘 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죽전 캠퍼스나 천안 캠퍼스 모두 서울에서 서울권의 어떤 그런 문화 활동을 다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많은 학생들 상담을 하고 입시 설명회를 나가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성적 맞춰서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전공과 전과 제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록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는 성적에 맞춰서 입학을 해서 본인이 그리고 또 학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조금 바뀌거나 다른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때 보신 것처럼 다전공과 전부 전과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성적을 맞춰서 입학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학과나 전공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캠퍼스 간과 캠퍼스 내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의 좌측에 있는 것은 캠퍼스 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전에서 죽전 캠퍼스, 천안에서 천안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다전공과 전과에 대한 내용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캠퍼스 간, 죽전과 천안 간에도 저희가 다전공 및 전과에 대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점 보시고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는 여러 가지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학교 안에서 다양한 그런 국제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학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담 없이 학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3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학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성적 장학금 외에도 기타 여러 장학금들을 저희가 확인하셔서 대학에 입학하셔서 부모님의 좀 부담도 덜어드리고 많은 장학금의 수혜를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숙사입니다. 저희도 이제 죽전과 천안에 총 4,684명을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죽전에 2,442명, 천안에 2,242명 이렇게 학생들을 저희가 입주해서 생활이 가능하고요. 생활관은
신입생을 우선 배정합니다. 50% 우선 배정을 하고요. 선발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장기 입사 순, 그러니까 뭐 학기로 할 것이냐 연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먼저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거리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기숙사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다는 점, 학업을 하시는데 크게 부담 없이, 거주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나 단국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걱정이나 장학금에 대한 혜택, 수혜 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깝네요. 저희 안심하고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학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건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예요. 의생명과 4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대학교 잠재 능력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또 코딩 강좌 거의 AI 캠퍼스를 구축하고 계셔서 또 청년 창업 중심지로 지금 메카를 구축하고 계시는 우리 단국대학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대입 결과라든가 저희 그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으면서 가장 그 선생님들이 진학지도에서 궁금해하시는 핵심 한마디죠. 어떤 아이들을 원하십니까라는 거. 대표성 뜨시기 조금 두 분 힘드시겠지만 이런 학생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께 팁 한 말씀씩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톨릭대학교 말씀 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고교교육의 목표는 해당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고 성실하게 진행한 학생들이죠. 저희 대학도 그런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키워서 졸업할 때 더 성장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어떤 학생 원하세요? 네, 저희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에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기보다는 학교 생활 여러 곳곳에서 이제 영역에서 자기가 속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거나 충실히 한 학생들을 저희도 선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올해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학생들을 전문적인 인재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또 메모를 하나 해놓은 게 수시. 왜 이게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이 항상 그걸 고민하세요. 자녀분이 갑자기 조용히 와서 엄마 나 믿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시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수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재학생들은 수시에 좀 집중해서 많이 이제 학업 역량 가지고서 이제 많이 대학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학과에 대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 전부 다 학과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죠? 그리고 관련된 정보 자료는 홈페이지에 전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논술에 대한 부분, 모의 논술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다 그러셨죠? 6월, 7월에 모의 논술? 6월 말, 6월 말이요. 단국대학교 6월 말. 혹시 가톨릭대학교는 저희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공지 뜨는 대로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이제 저희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대병량 강화 온라인 연수 일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입학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아침밥도 못 드시고 열심히 달려와 주신 두 분의 입학사정관님 오늘 귀한 말씀 이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 중이신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실 때입니다. 건강한 점심 하시고요. 2부에도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 진학 지원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